운견행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달리기의 제왕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의 제왕, 이 책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두껍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고 보기가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일 때는 좀 미안하지만은 4등분 해갖고 찢어가지고 조금씩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추천드리나 하면은, 이 책은 감독하고 코치들 다른 분야에 꼭 마라톤 달리기 뿐만이 아니라 훈련의 기초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다른 분야 책을 못 봤지만은 십몇 년 전에 뭐 탁구나 축구나 뭐 배드민턴 이런 책 보면은 벌써 기교적인 것부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러나 이 책은 훈련의 기초가 들어가 있습니다. 꼭 이 책뿐만 아니라 달리기, 제가 많은 책들을 보면은 달리기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훈련의 기초. 그러니까 감독, 코치들은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하지만 일반인한테는 제 내용만, 엑기스만 전해드리고, 일반인들은 뭐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책들, 만화책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달리기 박사, 마라톤 선수 출신의 이용렬 박사님, 저는 다른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책은 보지는 못했지만 안 봐도 대충 생각,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부터, 왜 반드시 필요한 건 다른 분야도 이 달리기의 기초 훈련을 통해서 다른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이 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과 달리기의 7가지 진리, 그 중에서 첫째가 이렇습니다. 내 삶과 고독을 사랑하는 것. 우리 인생살이가 고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는 것은 마라톤과 같다 할 정도로 마라톤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삶과 고독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은 제가 낭독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의 제왕, 팀녹스 지음, 장기태, 조현철, 진영수, 이경두, 옹김, 지식공작소 출판사. 이 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과 달리기의 7가지 진리. 하나, 내 삶과 고독을 사랑하는 것. 둘, 내 몸을 돌봄으로써 자신감을 얻는 것. 셋,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삶의 목표를 아는 것. 넷, 내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 것. 다섯, 나 자신과 정직하게 경쟁하는 것. 여섯, 마음이 평온해지고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 일곱, 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파트 1. 달리기의 생리적, 생화학적 측면. 제1장 근육의 구조와 기능. 가장 우수한 선수는 아주 힘든 운동 동안 근육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가장 큰 선수다. 인체에는 3종류의 근육이 있다. 심장의 근육, 심장근. 뼈에 연결되어 있으며 수축하면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골격근. 그리고 많은 기관들, 특히 소화계 기관들, 예를 들면
위아장의 근육 내층을 형성하는 평활근, 미토콘드리아 근세사 옆에 놓여 있으며 주된 기능은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포의 발전소라는 이름을 갖기도 한다. 각 미토콘드리아가 생물적 촉매인 효소로 가득 차 있는 하나의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충분할 것 같아. 촉매란 자신에게는 변화가 없으면서 화학적 반응을 촉진시키는 물질이다. 지방방울은 중성지방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분자들은 근육 수축을 위한 에너지의 주된 공급원의 하나다. 중성지방 분자가 근육 수축을 위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먼저 분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리는 특정 생물적 촉매, 중성지방 분해효소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분리된 유리지방산 분자는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근육 미토콘드리아로 이동되며 그곳에서 에너지 원료로 사용된다. 하지만 근육세포 내에 중성지방으로부터 분리된 유리지방산은 곧바로 미토콘드리아로 운반된다. 글리세롤 분자는 간에서 새로운 글루코스 분자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글리코겐, 많은 글루코스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분지가 있는 긴 사슬을 형성한 것이며 글리코겐이라고 불린다. 글리코겐은 섭취된 탄수화물이 근육과 간에 저장된 형태이다. 제2장 산소 공급과 달리기 효율성. 근육으로의 산소 전달.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산소가 포함된 공기는 폐 속 깊숙이 들어와서 아주 가느다란 혈관, 모세혈관의 내부를 지나가는 혈액과 접촉하게 된다. 그러므로 폐는 공기 중의 산소와 혈액 속에 들어있는 적혈구가 만나는 장소다. 폐로 들어오는 적혈구에는 산소가 없으며 이산화탄소가 결합되어 있다. 이산화탄소는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에너지 생산에 따른 주요 부산물이다. 의복과 신발의 추가적인 무게. 선수들의 달리기 효율성은 자신들의 복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스티븐스는 나일론으로 된 약 150g의 옷을 면으로 된 약 240g의 옷으로 바꾸어 입을 경우 세계 수준급 주자의 마라톤 기록은 약 13초 늘어질 것이라고 계산하였다. 면으로 된 985g의 운동복은 평균적인 주자의 마라톤 시간을 약 4분 증가시킬 것이다. 1kg의 무게를 발에 추가시키면 달리기의 산소 요구량을 6에서 10% 증가시키며 신발 무게가 100g 증가할 때마다 약 1%씩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앞선 주자로부터 약 1m 떨어진 거리에서 바짝 붙어 달리면 그렇게 낭비되는 에너지의 80%를 절약할 수 있다고 제의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중거리 경주에서 한 바퀴마다 약 4초를 절약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선두주자의 약간 옆에서 달릴 경우 한 바퀴마다 약 1초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내리막길을 달릴 때 전략할 수 있는 에너지는 같은 경사도의 오르막길을 달릴 때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경우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오르막길 달리기에서는 경사도가 약 1% 증가할 때마다 2.6mg/kg/분의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한다. 이것은 달리기 속도가 시간당 약 0.65km 감소되는 것과 같아. 내리막길 달리기의 경우 1%의 경사도마다 약 1.5mg/kg/분의 산소 소비량 감소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은 시간당 0.35km의 속도 증가와 동일하다. 근육적인 측면 근력은 50세까지 비교적 잘 유지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79세가 될 때까지 10년에 15% 줄어든다. 70세와 80세 사이에는 근력의 30%가 추가적으로 상실된다. 전체 근육의 무게는 약 24세의 최고치에 도달하며 50세가 되면 약 10% 정도 감소한다. 그 이후부터 근육 상실이 가속화되면서 80세가 되면 30%의 근육이 추가적으로 상실된다. 골격근의 산화적 능력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감소하지만 훈련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 제3장 에너지 시스템과 달리기 경기력 인체의 음식 사용 방법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복합 분자의 형태로 섭취된다. 이러한 분자들이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소장의 벽을 통해 흡수되려면 우선 조그만한 분자들로 부서져야만 한다. 혈액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이러한 영양소 분자들은 여러 조직으로 특히 간, 근육, 지방 조직으로 운반되며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요구될 때까지 그곳에 저장되어 있다. 탄수화물 흡수된 탄수화물은 소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형태이며 글루코스, 프룩토스, 갈락토스 모두 간으로 운반된다. 간에서 프룩토스는 글루코스로 바뀐다. 글루코스는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되는지 또는 골격근과 심장근으로 운반된 다음 그러한 근육들의 글리코겐 저장 상태에 따라 근육 글리코겐으로 저장된다. 글리코겐은 간과 근육에서 탄수화물이 저장되는 유일한 형태다. 지방 음식에 포함된 지방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에 의해 소장에서 흡수된다. 지방의 구성요소인 글리세롤과 유리지방산은 혈액 속으로 흡수되고 재구성되며 간으로 운반된 다음 그곳에서 다시 포장되어 지방 조직과 근육의 지방 저장소로 운반된다. 지방은 두 군데 모두에서 중성지방, 분자 형태로 저장된다. 지방 조직은 신체 전체에 걸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피하지방층을 형성하고 있어 열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심장, 신장, 장과 같은 주요 기관들을 감싸고 있다.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지방 분포를 보이는데 유방, 허벅지, 엉덩이에 더 많은 지방이 집중되어 있다. 남자의 경우
복부 주위에 지방이 많이 분포되는 경향을 보인다. 단백질이 소화되면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들로 분해된다. 아미노산들은 간으로 운반되며 그곳에서 글루코스와 글리코겐의 생산에 사용된다. 또한 아미노산은 계속해서 분해되는 단백질을 대체하기 위해 인체의 모든 조직에서 특히 근육에서 사용된다. 단백질은 운동 동안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기아 상태 또는 서너 시간 지속되는 장시간의 운동과 같은 극한적인 상황에서만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약 10% 정도를 기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백질의 주된 역할은 간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줄어들었을 때 글루코스를 만들 수 있는 연료를 간에 제공하는 것이다. 젖산대사. 젖산은 근육에 의해 생산되고 또한 사용된다. 젖산의 생성 속도는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서 그리고 더 많은 탄수화물이 운동 연료로 사용되면서 증가한다. 젖산은 인체 내에서 젖산의 산성 형태가 아니라 소듐과 결합한 상태로 존재한다. 젖산은 인체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의 하나다. 애초의 생각은 근육의 산소 공급량이 근육의 요구량을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할 때만 근육의 젖산을 생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근육은 무산소적이 되며 글루코겐 분해의 최종 산물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대사될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미토콘드리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근육은 많은 양의 젖산을 방출한다고 믿었다. 제4장 운동 동안의 체온 조절.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주변 환경의 커다란 온도 변화와 신체 활동 수준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체온을 아주 좁은 범위 내에 35에서 42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운동하는 동안 아데노신 3위산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적 에너지를 운동하게 해주는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은 아주 비효율적이다. 근육 수축 동안에 사용된 전체 화학 에너지의 70%가 열로서 방출된다. 일사병을 가져올 수 있는 43도 이상의 체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은 이러한 열의 90% 이상을 제거해야만 했다. 운동이 시작되면서 근육으로의 혈액 흐름이 증가한다. 심장이 더 많은 양의 혈액을 박출할 뿐 아니라 내장기관으로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혈액은 운동하는 근육과 피부에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근육을 통과하면서 혈액은 근육으로부터 열을 받으며 이러한 열을 인체 전체, 특히 피부로 분산시킨다. 그 결과 열은 피부 표면으로 전도된다. 열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서 인체는 더 많은 양의 혈액을 근육으로 보내 증가된 에너지 요구량을 유지해야 하는지 또는 피부로 혈액 공급을 증가시켜 열 제거를 촉진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인체 내 체온 감지기로부터
정보에 반응하면서 뇌는 체온이 약 41도를 초과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운동을 종료시키며 이렇게 함으로써 운동 동안의 일사병 발병 위험을 방지한다. 낮은 기온, 아주 추울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는 인체로부터의 열 손실률이 인체의 열 생산률을 초과할 수 있으며 체온이 내려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단 체온이 35도 아래로 내려가면 뇌 기능에 장애가 생기며 혈압이 떨어진다. 33도 아래에서는 정신적 혼동이 발생하며 사지의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얼마 후에는 의식을 잃게 되며 만일 체온을 빨리 상승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저체온증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스펀지로 몸을 닦는 경우 운동하는 동안 특히 더위에서 스펀지로 몸을 적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혈액은 피부 온도가 다시 내려가야만 순환기로 되돌아간다. 스펀지로 몸을 적심으로써 피부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더 좋기로는 스펀지 사용으로 뇌에 도달하는 혈액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다. 음료 섭취, 운동 전 낙타와 사막염소의 특이한 점은 두 동물 모두 다음번에 물을 마실 때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많게는 체중의 30%까지 수분 손실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그와는 달리 인간은 10% 이상 탈수되면 운동을 할 수 없다. 탈수 수준이 20% 또는 그 이상이면 인간은 죽게 된다. 낙타의 또 다른 특성은 물을 마시기 시작해서 몇 분 이내에 수분 상실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선수들은 자신들의 소변이 옅은 색깔을 띠도록 경주 이전에 충분히 물을 섭취해야만 한다. 섭취된 음료가 인체 내로 완전히 흡수되고 그에 따른 소변 반응이 일어나려면 한두 시간이 걸리므로 선수들은 운동 시작 약 2시간 전에 자신들의 마지막 음료를 섭취해야만 한다. 선수들은 10kg를 초과하는 경주라면 400에서 500ml의 음료를 출발선으로 가져가야 하며 경주 시작 1, 2분 전에 그 음료를 섭취해야만 한다. 마라톤 주자들이 땀 분비율과 같은 양인 시간당 1리터를 섭취할 수 있도록 운동 동안 매 15분마다 250ml를 마셔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정도의 많은 양을 마실 수 있는 주자들에게는 수분 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저나트륨 혈증, 대부분의 이러한 주자들은 기록 경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참가자들 중에서 경주 순위가 끝부분의 4분의 1이나 중간 이후에 해당된다. 음료의 탄수화물과 지방 함유량, 어떠한 용액일지라도 위를 통과하는 속도는 그 순간 위에 들어있는 액체의 양과 로그 함수적 관계라는 것이다. 이것은 동일한 분량의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그 시간이 시작될 때 위에 남아있는 액체의 일정한 비율이 위를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섭취된 탄수화물은 간으로부터 제공되는 혈액 글루코스를 대신해서 근육에 의해 분해된다.
섭취된 탄수화물의 분해 속도는 최대 산소 섭취량 약 60%의 운동 강도가 될 때까지 운동 강도의 증가와 함께 그리고 섭취된 탄수화물의 양과 함께 빨라진다. 이상으로 문견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